2020년, 만약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다면요. 상상만 해도 좀 충격적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가상 시나리오를 다룬 한 보고서를 가지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보고서는 우리를 2026년 1월의 어느 날로 데려갑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을 전격적으로 개시하는 정말 긴장감 넘치는 바로 그 순간이죠.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아주 명확해요.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이 분석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겉으로 드러난 이유 말고 진짜 숨겨진 동기가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의 가장 겉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근거 말이죠. 당시 미국 행정부가 내세웠던 외교 안보 전략, 그게 대체 뭐였을까요? 보고서를 보면요. 2025년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우리가 보통 NSS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엔 4가지 핵심 원칙이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 수호하고 독재 정권은 견제한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응한다. 셋째, 경제 파트너십을 만들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초국가적 범죄를 소탕한다. 공식적으로는요, 이 베네수엘라 개입이 바로 첫 번째 원칙, 민주주의 수호를 실행에 옮긴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정학적으로 껄쩍어온 경쟁국 대신에 믿을 수 있는 친구, 즉 동맹국들 위주로 공급망을 다시 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아까 봤던 4가지 원칙 중에 세 번째랑 바로 딱 연결되는 그런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명분, 그 너머를 보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겹 한 겹 벗겨내면 드러나는 진짜 동기. 그건 바로 석유, 그리고 국내 정치였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정말 많은 걸 말해줍니다. 1위. 이게 바로 확인된 원유 매장량 기준으로 본 베네수엘라의 세계 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곳이란 뜻이죠. 보고서는 미국의 에너지 전략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우리 쓸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에너지 독립 수준을 넘어서요. 이제는 아예 유가를 통제하고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에너지 지배를 꿈꾼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의 그 막대한 석유는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하는 카드였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미국 국내 정치로 한번 돌려볼까요? 분석에 따르면 군사 개입 직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무당층 지지율이 35%밖에 안 됐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군사 개입이 아주 잘 짜여진 정치적 카드였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요. 둘째, 골치 아픈 경제 문제에서 사람들 시선을 국가 안보 이슈로 확 돌리는 거죠. 셋째,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와서 기름값 낮춰주겠다고 약속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독재를 심판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보수 유권자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야, 이건 중간 선거를 겨냥한 일석사조의 카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분석의 가장 깊은 곳,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패권 경쟁이라는 더 큰 체스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은 아주 오랫동안 베네수엘라의 핵심 파트너이자 최대 채권국이었어요. 2007년부터 무려 7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빌려줬는데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석유를 담보로 잡은 거죠. 말 그대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중 대리전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해요. 미국은 군사력이라는 직접적인 도구를 써서 중국의 영향력을 해체하려고 했다. 반면에 중국은 군사력 없이 경제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대리인, 즉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라는 하나의 체스판 위에서 미국은 군사력으로, 중국은 경제력으로 서로 다른 방식의 대리전을 벌인 셈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군사 개입에 대해서 바로 이웃한 중남미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결정은
영내를 하나로 묶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분열의 씨앗이 됐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일부 국가는 개입을 지지했지만요.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영내 주요 국가들은 아니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하면서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쿠바나 니카라과 같은 나라들은 이걸 아예 제국주의적 침략이라고 맹 비난했죠. 보시는 것처럼 중남미의 목소리가 전혀 하나로 모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 분석은 바로 이 분열된 반응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의 신호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중남미가 미국의 결정에 그냥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뒷마당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에 따라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른바 전략적 자율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가상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 가상의 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남미는 더 이상 단순한 미국의 영향권이 아니다. 이제는 강대국들이 경쟁하는 무대이자 그 속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독립적인 외교 행위자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미국과 중국 같은 거대한 힘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영향력을 다툴 때 그 사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디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분석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